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의 회계년도가 바뀌는 7월 1일이 밝았습니다. 유럽 현지에서도 속속 이적설들이 이제 공식화되고 공식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연결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아직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오피셜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달성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상 유력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선 공격 라인에 영입할 선수로 주앙 펠릭스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대로 펠릭스가 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천후 자원으로 공격 지역에서 이선을 담당할 이강인 선수와 겹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자신이 부임하려는 그런 상황 전부터 거론되던 선수였고 그것을 승인했지만 본인이 택한 선수를 더 중용하지 않겠느냐. 즉 엔리케 감독이 펠릭스를 영입할 경우 이강인 선수의 상황이 애매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 펠릭스 영입설 보도는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또 실제로 오게 될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현지 보도 내용 중심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직 예상했던 시점까지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서 전 유럽을 커버하는 가장 공신력 높은 기자로 떠올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유럽 시간으로 6월 30일 오후 4시 31분에 올린 그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엔리케 감독 파리 생제르맹으로 히어리고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2년 계약이고 곧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유럽 시간으로 7월 1, 2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7월 3일 월요일에 늦어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정이 됐던 얘기였죠.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에 인테르와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지난 1월 달에 이미 이제 보스만 룰에 의거해서 파리와 협의가 다 끝났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소개한 것은 공식 발표인데 이게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 발표가 아니라 인테르가 슈크리니아르와의 결별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6월 30일에 슈크리니아르와의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슈크리니아르가 부적 선수가 된 상태, 이제는 파리 입단이 발표만 남은 상태다. 이미 개인 합의가 끝났다면 FA 선수니까 구단 간의 합의는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팀으로 가겠다라는 어떠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슈크리니아르도 다음 주 중에 이제 영입 발표가 나올 것이다. 아마도 엔리케 감독 선임 발표에 이어서 슈크리니아르 영입 발표도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최근에 센터백 자원으로 급진전된 선수죠. 리카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없지만 현지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 메디컬 테스트도 1차적으로 완료를 했고 다음 주에 역시 새로운 파리 생제르맹 선수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미 프랑스의 레키프라든지 RMC 스포르 같은 최고 공신력의 매체들이 이적에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고 사인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사인 여부는 분명히 메디컬 테스트가 통과가 돼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메디컬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부상 문제를 달고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메디컬 테스트 여부도 이적 확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적료는 4,500만 유로의 추가 옵션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양측이 동의를 했다. 즉 바이에른 뮌헨도 수락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자금이 그대로 이제 김민재 선수 영입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물론 김민재 선수는 이 자금이 없더라도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여력이 있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거나 바이에른 뮌헨은 이 리카를 내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자금 지출이 가능하고 또 해리케인 선수 등 비싼 공격수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다른 포지션 보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리카를 꽤 그래도 비싼 가격에 정리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강인 선수의 소식이 뜨지 않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대표적인 SNS를 활용해서 소식을 전하고 가장 이제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트위터긴 해요. 인스타그램에도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또 뭐 릴스도 올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린 루이스 엔리케 히얼 위고 그 게시글에는 이강인 선수의 이름도 있어요.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의 계약 합의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이미 사인에 임박했고
던들이다라는 의미의 히얼 위고를 띄운 것이고요. 갈티에 감독의 퇴단 발표와 동시에 레니케 감독의 선임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갈티에 감독은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인종차별을 이제 사생활 중에서 했던 부분들 때문에 기소당할 위기가 처해져 있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직을 물러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엔리케 감독 2년 계약이라고 알려졌죠. 장기 계약을 맺기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이미 2주 전에 구두상의 합의는 이루어졌었다. 그러면서 그 2주 사이에 선수를 어떻게 영입을 할지, 어떤 선수들을 데려올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거기서 합의된 선수가 바로 마누엘 우가르테, 마르코 아센시오, 리카 에르난데스, 이강인, 셰르 은두루와 밀란 슈크리니아르다. 그래서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까지 합류를 시켜서 곧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새롭게 나온 뉴스가 주목을 끌고 있어요.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적 소식을 가장 활발하게 보도해 왔던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스페인 매체인 렐레보에서 활동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에 정통한 마테오 모레토 기자인데요. 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말씀드린 아틀레티코 통이기 때문에 현 소속이 여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 주앙 펠릭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주앙 펠릭스 영입을 원한다. 구단에 요청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쓴 것인데요. 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올여름에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지난 시즌을 치르던 와중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진이라든지 또 라리가에서 결국엔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지난 그 많은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본인도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스페인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났을 때 아틀레티코 감독으로 부임할 것이다라는 협의가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결렬된 이유는 시메오네 감독이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아틀레티코에 남아서 계약 기간을 이행하겠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본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계 최고, 유럽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시메오네 감독 물론 지금까지 해준 게 많지만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인건비 절감도 필요한 시점에서 본인의 의지로 시메오네 감독이 나도 그래 좋게 나가겠다 이러면은 이제 내보낼 생각이 있었고 그 대안으로 에니케 감독을 찾아왔던 것인데 사실 시메오네 감독도 새로운 도전도 도전이지만 또 지금 아틀레티코에서 받고 있는 만큼의 연봉과 안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축구의 시장 상황이 좀 경색된 것도 있고 또 많은 감독들의 이동이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갈만한 팀이 좀 나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인테르 같은 팀도 조금은 관심이 있던 상황이지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까지 이끌어내면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회계장부 조작 징계 등으로 인해 다음 시즌에 어찌됐거나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언급은 되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로 가게 됐고 결국에는 시메오네 감독이 갈만한 그런 빅클럽이 없는 상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년을 더 보내면서 아틀레티코와의 계약이 끝난 시점에 뭐 자리가 나는 빅클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023-2024 시즌을 잘 보내고 그 성과를 통해 재계약을 맺든지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거나 엔리케 감독이 아틀레티코에 부임할 경우에는 주앙 펠릭스가 사실은 시메오네 감독과 이런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불화까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술적인 부조화라든지 특히 뭐 잘 썼던 기간들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펠릭스와 시메오네 감독은 서로 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시메오네가 나가고 엔리케가 부임하면 펠릭스가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진이 재구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펠릭스가 반년 동안 첼시로 임대를 가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첼시와의 임대 계약이 끝났고 또 첼시가 펠릭스를 완전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펠릭스는 다음 시즌에 시메오네 감독과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엔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 또 파리 생제르맹은 자금력이 있고 무엇보다 음바페나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펠릭스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렐레보의 보도를 보더라도 엔리케 감독이 이미 파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주앙 펠릭스 영입을 요청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펠릭스는 아틀레티코에 일단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올여름에 이적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했고 파리 생제르맹 이사회도 이제 그를 영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어요. 무엇보다 펠릭스가 포르투갈 선수인데 역시 포르투갈의 슈퍼 에이전트죠. 조르제 멘데스의 소속 선수이고 이 조르제 멘데스는 파리 생제르맹의 스포츠 디렉터인 포르투갈 출신 루이스 캠퍼스와도 좋은 관계이고 또 엔리케 감독도 아틀레티코 부임 당시에 펠릭스를 잘 쓰겠다. 펠릭스를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들 속에서 아마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담당 기자
기자인 모레토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측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도 에니케 감독이 가서 지금 펠릭스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어 라고 전해준 것이 좀 소개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팬들에게 포착이 됐는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 히어리고를 딱 그 인스타그램에 띄웠거든요. 이 띄운 게시글에 좋아요를 펠릭스가 누른 거예요. 펠릭스 본인이 엔리케 감독의 파리 부임에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죠. 엔리케 감독과 본인의 관계가 좋고 내가 또 파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파리의 팬 계정인 PSG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한 것인데,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유력한 정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겠느냐라는 충분한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선수고 엔리케 감독과 이전에 어떠한 인연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리로의 연결 가능성이 없다면 눌렀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매체죠. RMC 스포르는 곧바로 이 모레토의 보도를 반박하는 기사를 썼어요. 아르투르 페로 기자가 쓴 기사인데 우리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주앙 펠릭스를 영입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쓴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펠릭스에 대해서 지금 뭐 문의를 했다거나 움직임을 가졌다거나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에 음바페 선수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두고 파리 생제르맹 구단의 알켈라이피 회장과 미팅을 갖기로 했어요. 이 미팅을 통해서 음바페가 올여름에 떠날지 내년에 떠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떠난다고 한다면 파리는 재계약을 맺고 내년에 보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올여름에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음바페는 올여름에는 안 나가고 1년을 뛰고 FA로 나가겠다, 이렇게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음바페가 올여름에 나가게 된다면 펠릭스 영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음바페처럼 펠릭스도 측면과 이선을 오가면서 이선 공격 지역에서 골도 넣을 수 있고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지만 엔리케 감독이 부임해서 그 스타일조차도 개편을 한다면, 특히 음바페와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그대로 대체하고 그대로 영입해서 쓰기는 어렵잖아요. 엔리케 감독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선호하는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 펠릭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요인은 네이마르 선수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은 일단 바르셀로나 시절 트래블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쓰겠다라는 입장이 있긴 하지만, 만약 또 이번 이적 시장 기간 안에 네이마르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펠릭스가 그대로 네이마르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뭐 화려함, 디테일한 측면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펠릭스도 기술이 좋고 1선과 2선 측면을 오가면서 돌파하고 운반하고 패스 찔러주고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결국에는 펠릭스는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떠날 경우에 영입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강인 선수와는 겹칠 것이다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커리어를 통틀어 봤을 때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벤피카 시절에도 그랬지만 최전방 박스 안에서 안팎에서 골을 넣는 데 집중했던 선수거든요. 물론 이강인 선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발전할 경우 메시같이 정말 앞에서 골을 넣는 유형으로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빛을 발한 역할은 측면으로 좀 벌려서 크로스를 올리는 윙포워드 역할도 했었고, 메잘라지 역과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조금은 미드필드에 가깝게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펠릭스와 교집합이 되는 영역이 있지만은 사실 둘이 함께 뛸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펠릭스 같은 경우도 커리어를 봤을 때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왼쪽을 기반으로 오른발을 쓰면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2선 공격수,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가장 많이 뛰었고, 뭐 제로톱으로 뛰거나 뭐 10번 공미 역할은 거의 많이 보질 않았어요. 커리어 내내 봤던 포지션 중에서 이 공미 역할을 가장 조금 봤고, 좌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왼쪽에서 많이 봤다.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왼발잡이니까 접고 들어오는 형태로 뛸 때 오른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지금 파리에서는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마요르카에서는 왼쪽에 배치돼가지고 왼쪽 윙백처럼 뛰고 크로스 플레이를 많이 했지만,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로스 플레이를 뭐 하긴 하되 많이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발잡이인 아센시오와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메잘라 역할로 내려온다면 왼발 패스를 넣고 또 왼쪽에서 크로스까지 올릴 수 있는 왼쪽 메잘라로 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역할들은 펠릭스와 전혀 겹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펠릭스의 영입 추진은 음바페나 네이마르가 떠날 경우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긴 하되, 어떤 경우가 되든지 이강인 선수와는 환상의 파트너로 뛰는 것이지 경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이마르와 비교했을 때 펠릭스가 분명히 어린 선수이고, 결국엔 펠릭스가 오게 될 경우에는 어리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서 음바페 네이마르의 그 듀오를 이어서 이강인 펠릭스의 듀오로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를 끌고 갈 파리의 새로운 또 공격 환상 듀오로 마치 손케 듀오처럼 구성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강인이 찔러주고 펠릭스가 넣고, 또 펠릭스가 내주고 이강인도 넣고, 주고받는 형태의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자원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만약에 펠릭스가 파리로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강인 선수에게 압제가 아니라 이강인 펠릭스 듀오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재 보도를 보자면 펠릭스의 파리 이적 가능성은 섣부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음바페와 파리의 미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올여름에 네이마르의 이적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이에 따른 대체 영입은 누가 될지 어떤 공격수가 오게 될지에 대한 상황들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확실히 가는 그 상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7월 내내 뜨거울 것 같은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한준TV를 통해 최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